안녕하세요. 이제 비가 개어서 이제 조금 가을날씨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따님의 이제 결혼 때문에 그 궁합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어머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남자분 사주를 한번 제가 보고 보통 이제 궁합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그 유래가 그 옛날에는 그 남자가 각자 상대편 얼굴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이제 동네로 시집 온 아주머니가 자기 친정에 이렇게 이제 소식을 주다 보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뭐 참한 남자가 있다. 그럼 이쪽에 어떤 처녀를 가진 어머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결혼을 보통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도 모르고 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만나는 건 이제 요즘 얘기를 하면 선을 보는 건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고 이미 그 다음에 부모들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러니까 참하니까 결혼해도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20년, 30년 키워가지고 서로 짝을 지어주는데 이게 정말 괜찮다고 하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괜찮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합이라는 걸 이제 옛날에 이걸 맞춰본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유래가 됐는데 궁합을 맞춰보는 이유는 이제 합이 된다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이 있다는 거는 헤어지면 그리워서 다시 찾아온다. 아니면 이 합이 있다는 건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결혼하면은 옛날에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이혼이라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궁합을 맞추는 걸 보면 연지 기준에서 맞춰서 뭐 겉궁합이다. 그 다음에 일지끼리 맞춰가서 이제 속궁합이다. 이런 것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없는 오행이 상대편에 있으면 그런 경우는 내가 아쉽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를 볼 때 설레이고 그 다음에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 결혼 생활을 조금 오래 하면은 이제 권태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 오행을 상대편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건 좀 이렇게 없어진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합개념을 봤기 때문에 4살 터울이 되면은 궁합도 볼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4살 터울이 되면 합이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내가 없는 오행이 상대편에 있어도 각자, 남녀 각자의 어떤 사주 구성에서 어떤 오행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궁합을 어설프게 잘못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방 효과. 네. 아니, 결혼해서 사니 못 사니 그거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부모님들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사주를 이제 풀어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궁합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름은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 남자 사주에 한자가 어떻게 되니 이런 여러 가지 또 물어보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남자 사주예요. 무진년 34살 16월 기사일 경호시에 태어나서 이 사주의 특징을 여기에 보면은 식상과 비겁이 강한 남자와 결혼하면 빨간불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왜 그런 현상이 오냐면은 이 식신상관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금이 식신상관이에요. 하나, 둘, 여기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이 월지에 있는 거는 다른 데 있는 것보다 2배에서 3배 이상의 어떤 힘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식신상관이 상당히 강한 사주, 이 사주. 식신상관이 강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게 식신상관이라는 건 재를 생하잖아. 즉 여자를 이렇게 생하는 기분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 사주에 보면 여자가 없죠. 여자가 뭐냐면 여기야 수야. 수인데 지금 없어요.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럼 식신상관이 많을 때는 결혼하고 나서 식신상관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 식신상관은 여자를 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가 관리를 안 하고 쉽게 해서 이제 퍼져 있으면 남자가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식생이 발달된다는 것은 여자를, 자, 배우자를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자를 사랑하는 개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바람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 정도로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그 다음에 이제 비겁이 많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 비겁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자, 이렇게 비겁이 많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여자가 왔을 때, 그 수가 왔을 때, 지금 이 비겁이 나를 취하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자, 내가 결혼했는데, 다른 겁제도 나를 쳐다보고, 여기에 있는 토도 나를 수를 쳐다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같이 살 수 있는 이 배우자가 혼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꾸 남자들이 접근하게 되니까. 자,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 비겁이 많으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은, 자, 이 비겁이라는 건 친구, 형제, 동업자, 그 다음에 어떤 뭐 동료, 이게 나와 같은 레벨에서 남녀를 이렇게 같이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배우자는, 이 결혼한 여자는 이 사랑받고 뭔가 나한테 관심을 이렇게 주는 그 남편을 생각하는데, 이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형제, 친구, 동료, 동업자와 같은 동료의식을 갖는다는 거,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료들과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어도 처음에 당분간은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갖는데, 오랫동안 그런 생활에 졌다 보면 내가 사랑의 감정을 젓지 않고 동료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인한테. 그러니까 여자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한 남자한테 사랑받고, 이쁨받고, 또 관심받고 싶어서 결혼한 게 또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는 감정을 주지 않고 동료의식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결혼 생활이 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조금씩 다른 점 좀 많은데, 참고로 한번 보시라면, 그걸 다 만족시키려면 결혼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식상이든 비겁이든 인성이 많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서 이게 인성이 사화하고 오한데, 이 화가 지금 일찍 본 요 자리에 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요 자리가 배우자 자리니까 이 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어머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남자한테. 그럼 내 부인 대신에 어머니하고 같은 방에 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부간의 갈등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엄마를 먼저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는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정도야. 그러면 부인은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아니, 본인부터 찾아야지, 엄마부터 찾으면 어떻게 돼?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럴 경우예요. 엄마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물론 여기는 이제 부자만 있지만 한 3자 이상부터 되면은요, 그때는 더군다나 이 남자가 엄마 치마폭에 자라다 보니까 이게 마마보이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여자가 이게 살기가 힘들어요. 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여기 두 글자인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3자 이상이면 어떤 현상이 오냐? 며느리를 결혼하면 며느리를 다들 돕는 사람이야. 간섭이 심하고. 네. 자, 그러면 이 또 남자가 제대로 이게 중심을 잡고, 이거는 어머니가 잘못되신 거고, 이거는 당신이 잘못된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딱딱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 항상 어머니 때문에 휘둘리는 거야. 왜? 또 마마보이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독립해서 뭐 주장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자가 지금 골치 아프겠어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게 지금 3개 나타나죠. 인성이 많을 때 문제, 비견겁제가 많을 때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동료의 어떤 의식처럼 동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는 그게 말이 안 되죠. 나를 형제처럼 생각하고 회사 동료 혹은 뭐 사회에서 생긴 친구들을 친구로 생각하면은 그 여자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또 식상이 많을 때 이 남자가 더군다나 이렇게 무죄가 되면요, 이 바람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런 경우. 네. 그래서 특히 무죄가 있죠. 여기 지금 무죄잖아.
그런데 이제 이 대운을 보면, 29대운을 보면요, 갑자 대운인데, 이 갑이라는 건 여기가 관이거든요, 자식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자 운이 이렇게 들어와요. 아마 그래서 상대편도, 요분도, 여기에 무진생도, 여기에서 여기저기 이제 선보려고 이렇게 정보도 주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운상으로 봐서는 이제 결혼할 운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여기 연운으로 보면 21년 신축년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보면 또 비견이 또 아니 여기 식상이 또 많아졌죠. 이 지금 식신이 이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지의 이 축은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이 축토가 습토기 때문에 화기운을 많이 이렇게 땡긴다는 거예요. 화기를 흡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다 할더라도 이 엄마 이 기운이 많이 딸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때는 어머니의 잔소리,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적게 들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걸 보면은 실제로 이게 지금 상관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또 발생된다. 그래서 좋은 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반을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어머니의 기운을 조금 이렇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좀 간섭해서 변화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운을 보면은, 이게 지금 9월, 7월, 이제, 백로 지났으니까 이제 9월달로 봐야 되겠네. 이 정유월이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 화가 지금 들어왔죠. 지지에는 이거는 또 상관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게 지금 월운도 안 좋다는 거예요. 인성도 어머니 간섭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식신상관이 강해지죠. 물론 한 달이니까, 그냥 어떤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 한 달 작용하는 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년 때. 그럼 하루 운을 볼까? 일진을? 여기 또 마찬가지. 식신상관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죠? 이때 이제 일진도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궁합 볼 때, 이 연지하고 일지에 여기에 이제 합의되는 운이 상대편에 글자가 있을 때 이제 좋다고 보는데 그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고 사주 전체를 봐가지고 바란스가 잘 맞는지를 봐야 돼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남자는 기본적으로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수가 없으면 이것도 큰 약점입니다. 즉 모든 게 확산되고 이 퍼지는 기운, 그런 기운은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균형 잡을 수 있는 여기서 수균이 없다는 거예요. 수렴할 수 있는 기운. 이것도 큰 약점, 가장 큰 약점입니다. 자, 역학에서는 음양이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음양 조화가 맞아야 된다는 거. 남자는 반드시 사주에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퍼져가는, 조절할 수 있는 수기운, 수렴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자, 수렴하는 기운만 많이 있다 보니까 화가 없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다른 걸 다 제껴놓고 살아도.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 궁합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상당히 고려할 게 많은데 오늘은 오행 중에서 어떤 기운이 많을 때의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무진생 사주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결혼 정년기에 와서 누군가 선을 볼다라든지 사주에 관심이 있어서 상대편 사주를 볼 때 한번 참고로 보십사 하고 오늘 한번 올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